자, 시사매거진 제주. 자, 토요일 이 시간은 이제 교계 현안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매주 금요일에 다뤘던 지구 돌봄 프로젝트가 이번 주부터 토요일에 방송이 되는데요. 자, 기후위기, 여러 환경 문제들을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바라보고 또 실천 가능한 노력들을 얘기해보는 지구 돌봄 프로젝트. 자, 오늘도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산림의 부소장인 김신영 박사와 함께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이번 주에도 기후변화와 관련된 여러 소식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요. 자, 기후변화를 이야기하는 책들 보면 이 회복 불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얘기 시작해보죠. 네네. 요즘 책들 보면요. 회복 가능, 지속 불가능, 거주 불가능 이렇게 우리한테 앞으로 닥칠 불가능한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이 티핑 포인트라는 개념인데요. 우리말로 바꾸면 이 임계점 혹은 변곡점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네. 그걸 한번 넘으면 돌아오기가 힘든 걸, 그런 걸 의미하는 건가요? 네, 그렇죠. 우리가 보통 사람 사이에서도 선 넘지 말라고 얘기를 좀 하잖아요. 네. 네. 그 선을 넘으면 이제 두 사람 사이가 예전처럼 절대 돌아갈 수 없는 것처럼 네. 이 지구의 기후 시스템에도 그런 선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티핑 포인트를 고속도로 톨게이트에 비유하기도 하는데요. 네. 우리가 운전하다가 가끔 길을 잘못 들어서 톨게이트 한번 들어가면 다음 출구 나타날 때까지는 쭉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다른 경로로 못 가잖아요. 그것처럼 이 티핑 포인트 전에는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지만 이 티핑 포인트를 일단 한번 지나고 나면 지구의 기후 시스템이 이제는 이전으로 돌이키기 힘든 단계로 진입한다는 것을 말할 때 이 티핑 포인트라는 말을 씁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티핑 포인트, 그러니까 지구의 평균 기온이 올라가서 지구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되는 그런 지점을 말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또 이거에 비유하자면 어떤 흰색 친구가 있는데 제가 그 친구를 계속 괴롭혀도 그 친구가 너그럽고 그래서 착해갖고 잘 참아주고 있다가 네. 어느 순간 제가 딱 선을 넘으니까 이제 그 친구가 저에게 반격을 가하는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이 힘센 친구가 지구거든요. 이 지구가 스스로 회복하는 능력이 있어서 사람으로 따지면 맷집도 있고 참을성도 있죠. 그래서 지금까지 인간이 이렇게 온실가스도 배출하고 오염물질도 배출하고 그래도 여태까지 참아주고 있었던 건데요. 네. 그런데 이 티핑 포인트를 딱 넘기는 순간, 이 순간 이제 우리가 티핑 포인트를 넘기는 순간까지 우리가 온실가스를 배출하게 되면 지구가 이제는 참을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무서운 힘과 자세로 우리를 공격하는 그 순간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자, 오늘 이제 방송 들으면서 선을 넘지 말아야 한다는 말이 저에게는 굉장히 인상 깊게 와닿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가 넘지 말아야 할 티핑 포인트가 뭔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네네. 하나님이 에덴 동산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에게도 다 해도 좋은데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맞아요. 이제 티핑 포인트가 그런 거랑 비슷한 건데요. 다 괜찮은데 이것만은 넘지 말자 하는 게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구 평균 온도 상승치가 산업혁명 때를 기준으로 1.5도가 넘게 됩니다. 이게 가장 널리 알려지고 제일 유명한 티핑 포인트고요. 네. 이 외에도 이 전체 지구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티핑 포인트가 한 16개 정도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어요. 네. 지난번에 말씀드린 시베리아 영구 동토층이 여기에 속하고요. 또 그린란드 빙하, 북극 빙하, 또 해양의 순환, 아마존 열대우림 이런 게 다 그 지구의 핵심 티핑 포인트에 속합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 가운데 16개 중에 14개의 티핑 포인트가 50년 안에 위험한 수준에 이를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지금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아슬아슬하게 지금 넘지는 않은 거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네네네. 아직 넘진 않았는데 이제 아슬아슬한 수준에 와 있다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안전한 수준이라고 보기에는
또 안심하기 또 이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결론적으로 보면은 꼭 지금 넘지 않았다고 해서 안전한 수준이라고는 볼 수 없는데요. 네. 이 전문가들이 지금 우리 지구가, 현재의 지구가 안전한 기후 상태를 벗어났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직 티핑포인트는 넘지 않았지만 현재 지구는 안전한 기후 상태는 이미 벗어났다는 거죠. 네. 안전한 상태는 넘어섰지만 티핑포인트는 아직 가지 않은 그런 지금 굉장히 아슬아슬한 상황인데 네. 그리고 2030년까지 지금 전 세계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이자 이렇게 하고 있는 목표가 있고 또 2050년까지는 순제로 탄소 배출량과 흡수량을 다 해서 상쇄하게 만들자, 0으로 만들자 이런 목표를 세우고 있는데요. 네. 이거를 우리가 철저하게 국제사회가 다 지킨다고 해도 기후변화를 완전히 피하기가 지금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위기의식을 가지고 모든 분야, 모든 수준에서 기후변화에 제기하는 거대한 전환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 무엇이 있을지도 짚어주시죠. 네. 우리가 지구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정말 많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책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유튜브나 신문 기사에도 많이 나오고요. 유명인들도 요즘에 기후변화 얘기 많이 하는데요. 네. 그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게 우리의 행동 그리고 우리의 사회를 바꾸는 그 기반이 되는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고 올바른 가치관을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보셨을 텐데요. 우리 얼마 전에 파타고니아 기업이 있죠. 유명한 파타고니아에서 회장과 그 가족이 우리 돈 4조 2천억에 이르는 회사 지분을 기영리 환경단체에 기부했습니다. 근데 이때 이 회장이 한 말이 이제 지구가 우리의 유일한 주주다 이런 말을 해서 굉장히 유명해졌는데요. 네. 지금까지는 단기적인 이익 때문에 기업들이나 국가들이 적극적인 결단을 내리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기후변화가 지금 이 수준까지 왔는데요. 이제는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정부와 기업, 개인이 가치관을 바꾸고 이제는 지구에 투자를 해야 할 때라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였던 것 같습니다. 네. 지구가 거주 불가능해지면 사실 산업도 불안해지고 국가의 존립도 위태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의 바탕인 지구를 살리는 일에 모든 힘과 모든 자원을 동원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정부나 기업이 탄소 중립이나 이 친환경 경영을 좀 더 이제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라는 말일 텐데, 자,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교회는 이런 분위기에 어떻게 참여하면 좋을지도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이번 가을에 한국에 있는 기독교 여러 교단들이 총회를 열고 또 대표들이 모이고 그렇게 모이고 있는데요. 네. 과거에 비해서 이제 기후변화에 대한 교회의 관심이 늘고 있는 것은 아주 긍정적인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NCCK가 지난 8월에 한국교회 탄소중립 로드맵이라는 것을 발표를 했는데요. 중요한 건 이런 일에 얼마나 많은 예산과 인력도 앞으로 확보할 것이냐 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쉽게도 이 로드맵을 보면요. 목표치는 높게 설정을 했는데 그에 걸맞는 예산과 인력 확보에는 구체적인 대책을 아직 마련하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파타고니아 회장이 주식 전부를 지구에 기부한 거는 지구가 없으면 기업도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인데요. 이것처럼 한국교회도 이제 지구가 없으면 교회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예산이나 인력 면에서도 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계획을 세워서 지구가 티핑 포인트를 넘어서지 않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면 좋겠습니다. 네. 자, 지구돌봄 프로젝트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듣고요. 또 다음 주 토요일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산림의 부소장인 김신영 박사였습니다.